정말 오랜만에 하는 이종족 잡담화.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제가 요즘 쇼츠 보면서 자주 나오는 이 양반들 때문에요. 웬만하면 다 아시죠? 누군지? 인간들이라고 표현한 거 좀, 이거랑 관련돼 가지고서는 요즘에 저승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꽤 여기저기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살짝 몇 가지 할 말이 있어가지고서는 시작하게 됐어요. 자, 먼저 저승사자란 무엇이냐? 보통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이미지는 이런 모습이죠. 한반도 기준의 얘기로는 저승사자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인데, 요즘에 들어서 많이 알려진 걸로는 이 모습 자체는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전설의 고향의 PD님께서 이제 좀 한눈에 확 와닿게 할 수 있도록 창작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창작이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이렇게 만들었다,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원래 한반도의 저승사자의 모습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다 라는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예,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자, 일단은 저승사자에 대해서 좀 큰 틀을 말씀드릴게요. 저승사자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저승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죠. 보통 저승사자, 저승차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엇이 다른고 하니, 저승사자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저승사자는 그런 일을 하는 직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저승사자들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자면요. 강림차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스카웃되는 양반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쪽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요. 먼저 크게 가장 큰 틀이 있는데, 사직부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감제부라는 쪽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직부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직차사, 그리고 감제차사, 직부차사 뭐 이런 식으로도 나뉘는데, 사직은 사무직에 가까워요. 이쪽은 뭐냐면 일단 좀 뭐랄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 쪽에서랑 무당 쪽에서 말하는 이제 저승사자들을 뭐 부르거나 강림할 때 할 때 가장 위쪽 선이에요. 시직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연직사자라는 직책 갖고 있는 양반들이 있는 데인데, 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각각 이게 탄생한 것,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태어난 시간, 태어난 일자, 태어난 월, 태어난 년을 상징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죽음과 삶이 연결시켜지는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존재하는 저승사자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감제랑 직부는 뭐냐? 이쪽이 이제 저승사자 쪽에서 이제 좀 직접적입니다. 감제는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인연이 됐든 공덕이 됐든 과오가 됐든 이런 것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착한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 다 알잖아요. 그 정보들을 다 가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감제부예요. 감제차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직부는 무엇이냐? 그 데이터를 이제 지옥이나 이런 데로 전달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지옥 쪽에서 그 데이터를 받고 그거를 이제 명부에 적는 거예요. 명부에 적고, 그리고 판결을 내릴 때 사용되는 데이터를 이제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감제부에는 인왕차사 계통들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뭐냐면 또 다른 말로는 이승차사라고 불러서 2승에 계속 있어요. 2승에 있으면서 사자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강림차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2승차사가 있으면 저승차사라는 것도 있겠죠. 2승과 저승이 나뉘어요. 대표적인 강림차사라는 존재가 있는데, 강림차사도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와요. 컬러풀하게 나왔는데, 아까 전에 본 이 기본 저승사자의 이미지나 아니면 이런 거, 신과 함께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강림차사, 이런 이미지가 많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이라고들 많이 하죠. 이런 모습들이 기본적인 저승사자예요. 기본적으로 저승사자들은 저렇게 컬러풀한 옷을 입고 합니다. 특히 무당 주술 쪽 관련된 양반들은 저 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이게 그 도술 쪽에서, 주술 쪽에서 많이들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말 타고 화려한 컬러풀한 옷을 입고 장군 마냥 도끼라든지 이런 검 들고선 돌아다니면서
수거해가는 목적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수거. 무당의 영향이 아니라 이건 이쪽은 거의 불교 쪽에, 불교가 무당 쪽을 연결을 받아가지고서는 이 이미지를 공통으로 받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저승사자예요. 근데 검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네? 이게 뭐냐면요,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예수시황 생칠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불교 의식 쪽에서 또 나옵니다. 나오는 그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시황이 명을 해요. 시황이 명을 해서 죽은 자들의 집으로 보낼 때의 저승사자들이 입고 가야 될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은 번을 들고 흑마를 타고 검은 옷을 입은 상태로 망자의 집으로 가서 망자를 데려오라라는 공식 문서입니다. 저승의 공식 문서예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 모습이 잘못된 게 아니고 완벽한 창작도 아니에요. 맞아, 이거 맞긴 해. 이승에서 죽은 자들 데리러 갈 때는 저복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의를 갖추고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확실히 이런 옷을 입고 다녀요. 요즘 틱하게 저승으로 가면은 컬러풀한 옷으로 갑니다. 컬러풀한 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이승에서도 사무직 하는 양반들은 컬러풀한 옷을 입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죽은 자를 데리러 갈 때의 옷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얼굴이 좀 허옇진 않아. 강림차사는 시황 중에서 염라대왕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스카우트한 양반이고요. 그리고 뭐 일직차사, 월직차사라고 불리는 양반들 중에서 이제 해원맥과 이덕춘이라고 고정돼 있어요. 이 두 명이랑 같이, 이 셋이서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월직차사, 일직차사라는 이름 자체는 좀 몇 명이 더 있는데, 강림차사는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림차사랑 같이 다니는 일직차사랑 월직차사가 해원맥이랑 이덕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저승사자들은 좀 바글바글 같이 갑니다. 저승사자들이 각각의 맡은 일이 있어요. 의사차사라고 해서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영혼들을 데려가는 차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엄사차사라고 해서 물에 빠진 물귀신들을 데려가는, 이 양반이 제일 힘들어요, 일을. 사실 물귀신들이 제일 이게 힘들거든. 저승사자들 중에서도 가장 블랙합니다. 엄사차사가 제일 블랙이고, 그 다음에 무죄차사라고 해서 감옥에서 죽은 양반들인데 이게 그 다음이에요. 원래 죄진 사람들도 조금 성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화덕차사, 불귀신들이죠. 불에 타 죽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객사차사라고 해가지고서는 굶어 죽은 쪽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있는데 요즘에 없는 차사가 하나가 있어요. 산석차사라고 돌 맞아 죽은 자들 따로 하는 데가 있거든. 옛날에는 돌에 맞아 죽은 영혼이 좀 많아가지고선 별도로 만든 부서예요. 근데 요즘에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뭐 잘못하면 돌 던지고 뭐 그러기도 했고, 플러스 석전 아시죠? 석전 때문에 죽은 애들 때문에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요즘엔 안 하잖아, 석전은. 그래서 거의 없어요. 이승 차사들 중에서 이런 차사들이 있다라고 나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데려다니는 차사들이 많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명을 다해서, 천수를 다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가 보통 강림차사 쪽이 많이 갑니다. 천수 다 하면은. 그 이외에 사고사들도 별개로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차사들 외에도 좀 몇 개가 더 생겼을 수도 있어, 요즘에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요즘엔. 이승 차사는 기본적으로 이승에 있습니다. 강림 차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이승에 있다가 저승으로 데리고 가고, 저승에 있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승에서 데리고 가고. 이승 차사들은 이승에서 영혼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저승에서 인계해줘요. 인계를 많이 합니다. 저승 차사들은 저승에서 계속 있으면서 일을 봐요. 이승 차사들은 이승에서 계속 일을 하듯이. 저승 차사에서 대표적인 차사는 이제 명부 차사라는 양반들인데, 아까도 얘기 나왔죠. 명부에다가 글을 쓰는 양반들이에요. 관제부가 글을 쓰고 직부 사자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체로 명부 차사에게 갑니다. 명부 차사에게 가서 명부 차사가 이게 명부에다 기록을 하고, 이 명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차사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승사자 관련된 일화에서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이 명부대로 안 해가지고 혼나는 경우 많다고. 강림 차사도 이것 때문에 까인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명부 차사가 그만큼 힘이 셉니다. 이 명부 차사가 가지고 있는 명부를 기반으로 시황들도 판결을 내려요. 데이터가 거의 다 여기 있다고 보면 돼. 이게 기본적인 한반도의
저승사자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끔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중 하나가 강린차사 같은 특별팀이 하나가 있어요. 강린차사 같은 특별팀이 있는데 얘네들은 중국 쪽이에요. 중국 쪽. 흑백무상이라는 중국의 특별팀이에요. 이쪽 같은 경우는 하얀 옷이 있고 까만 옷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까만 옷이 2승에서 영웅들 모으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둘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는 양반인데, 검은 쪽이 법무부라는 양반이 있고 오른쪽에 하얀색이 백무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도 사람이었다가 이제 저승사자가 된 팀이에요. 근데 뭐 없어. 이 두 양반 이유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꽤 골 때려요. 이 양반들 중국인들인데 어느 쪽이었더라? 법무부가 먼저였던가? 어디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약간 백무상이 집에 뭐 두고 온 거 있다고 해가지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뭐 어디 나무 밑이었나? 아마 기다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겨. 근데 법무부 이 양반이 친구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미련하게 거기서 기다려요. 근데 거기가 아마 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차는 곳이었나봐. 그대로 입사합니다. 나도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랬대. 그리고 백무상은 친구가 내 부탁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죽었구나 해가지고 그거에 절망을 해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혓바닥이 저렇게 길게 나와요. 목을 메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검은 양반도 왜 이게 길어졌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보고서는 와, 둘의 우정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해가지고선 시왕이 스카우트합니다. 이게 뭐 개소리일까요? 저승사자에 대한 얘기는 이게 끝입니다, 사실상. 이승사자랑 저승사자로 나뉘어져 있다가 기본이고, 저승사자는 컬러풀한 옷을 입고, 이승사자에서 수거를 하는 쪽은 검은 옷을 입고 가라고 시왕이 공문 내렸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